네, 네 번째 과제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코멘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어떤 연속 함수의 함수값이 항상 유리수면 그 함수가 상수함수임을 보이는 건데 이 문제는 제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문제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규율법을 이용을 해서 fx가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은 서로 다른 두 실수 x, y에 대해서 이게 좀 잘못 썼는데 어떤 r1r2가 존재하는데 fx가 r1이고 이제 fy가 r2인데 얘네 둘이 서로 다른 이런 r1, r2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r1, r2가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다른 r1, r2에 대해서 무리수의 조밀성을 이용을 하면은 이 r1과 r2 사이에 무리수 s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요 무리수 s에 대해서 이 무리수 s를 함수값으로 갖는 어떤 x0라는 게 x와 y 사이에 존재해서 fx0는 s가 되는데 이거는 fx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이 intermediate value property에 의해서 fx0가 s가 되는 요 x0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거는 모순이죠. 왜냐면 함수값이 항상 유리수라 그랬는데 무리수 값을 갖는 어떤 x0가 존재하게 되니까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고 이 두 번째 문제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잘 생각을 하면은 되는데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라는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당연히 연속이고 그리고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형태,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는 미적분학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해를 갖는다라는 것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거의 자명한 얘기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해석학에서 배운 이 중간값 정리라든지 아니면 볼차너 티어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첫 번째로는 a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 얘가 어떤 넌 네거티브 솔루션을 갖는다라 그랬으니까 f0이랑 f1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왜냐면은 2분의 1 값을 갖는 게 딱 1일 때니까. 그래서 f0과 f1이 이런 부등식을 당연하게 만족하니까 fc는 a인 c가 여기에 반드시 하나 존재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건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0과 2분의 1 양끝점 포함하지 않고 얘가 0도 아니고 2분의 1도 아니면 딱 해가 두 개만 된다는 걸 보여라 라는 거니까 우선은 0일 때는 0이고 딱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1일 때도 2분의 1 하나밖에 없는 거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경우 빼면은 이제 두 개가 된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아까 하나 존재한다는 거는 보였었죠. 그래서 0, 2분의 1 아까 위에서도 뺀 경우도 생각을 하면은 0과 1 사이에 하나 존재하는 건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른 쪽에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쪽에 생기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우선은 요 관찰을 하나 해야 되는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0으로 간다. 이거를 이용하면은 어떤 주어진 a 값에 대해서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어떤 a 값에 대해서 어떤 대문자 m이 존재하는데 어떤 m이냐면 x가 m보다 크면 f 값이 a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m이 존재하는데 특히 m을 1보다 크게끔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0과 1 사이에서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함수가 애초에 1보다 큰 쪽에서 정의가 됐다고 생각을 해도 되니까 이제 그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계산을 해보면 f1일 때는 2분의 1이 되고 f2m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m보다 큰 거, m 플러스 1 같은 거를 생각을 해도 되고 2분의 1을 아니 2m을 생각을 해도 되고 이 경우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부등식이 만족을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fx는 a를 만족하는 게 1과 2m 사이에 존재한다고 이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문제는 어떤 finite 어떤 컴팩트 인터벌을 유한계만큼 합집합한 거를 생각을 했을 때 s가 여전히 sequentially 컴팩트가 되냐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거냐면 우선은 n개의 구간을 이렇게 이름을 in으로 붙여주고 s를 이거를 다 합집합한 거라고 표시를 하면은 어떤 s에 있는 어떤 수열을 가지고 와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S가 시퀀셜리 컴팩트라는 거를 보여야 되니까 S 안에 있는 어떤 수열을 가지고 왔을 때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S 안에 있는 원소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라는 걸 보이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우선은 첫 번째로 얘가 전부 다 항이 유한계만 있다. 저 밑에 쓴 말이 이 XN이라는 수열이 항을 유한계만 가지면은 이미 다 얘기가 된 겁니다. 왜냐면은 유한계 가지고 수열을 만들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의 값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값도 당연히 이 S 안에 들어 있으니까 이 항이 유한계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XN이 무한계의 항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것들 중에서 무한계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이 반드시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이 인터벌이 I1, I2 해서 IN까지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I4는 무한계의 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얘가 만약에 전부 다 유한계만 포함하고 있으면은 XN이 유한계밖에 안 되니까 모순이죠, 그렇죠? 왜냐면 XN은 우리가 무한계의 항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무한계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 하나가 반드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이름을 요 N0라고 그거 인덱스를 N0라고 해서 IN0가 될 텐데 이런 구간이 반드시 하나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요 구간은 당연히 컴팩트 인터벌이니까 시퀀셜리 컴팩트 해서 이 XNI라고 하는 이 부분 수열을 우리가 정의할 텐데 그 무한계만큼 들어있는 걔네들을 우리가 XNI라고 쓰려고 해요. 그래서 요 XNI를 다른 이름으로 뭐 YN이라고 붙여보면 그러면은 YN은 요 AN0, BN0라는 어떤 컴팩트 인터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컨버전트 서브시퀀스를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데 특히 이 수렴하는 점이 이 구간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 수열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YNI라는 것 자체도 애초에 XN들의 부분 수열이니까 당연히 얘는 원래 XN들이고 그래서 얘도 XN은 부분 수열이라고 할 수 있고 얘가 어디론가 수렴하는데 S 안에 있는 어떤 Y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니까 우리가 이 S라는 것도 시퀀셜리 컴팩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네 번째 문제는 fx가 미니멈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미니멈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모든 제일 작은 값이 m이 돼야 되는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0이 되니까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x가 델타보다 크면 fx가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는데 특히 m보다 작아지게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x가 델타보다 크면 fx가 특히 지금 양수니까 얘가 그냥 fx인데 fx가 m보다 작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f 뭐 2델타는 m보다 작은 값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미니멈의 모순이 되죠. 미니멈은 왜냐면 제일 작은 값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순이 돼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x가 맥시멈을 갖는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도 fx가 0으로 수렴하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0으로 수렴하니까 우리가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절대값 x가 델타보다 크면 fx가 내가 원하는 값보다 작아질 텐데 그 원하는 값을 특별히 f0으로 골라줘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f0으로 골라주는 게 핵심인데 왜 f0으로 골랐냐면 우리가 fx가 연속이니까 요 델타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얘가 실수를 우리가 어떻게 쪼갰냐면 마이너스 델타인데 요거보다 큰 쪽 요쪽에서는 이제 f0보다 작고 여기서는 f0보다 작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구간은 요 마이너스 델타에서 델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에서 델타는 fx가 연속이니까 이 컴팩트 인터벌에서는 맥시멈을 가져요. 그러면은 특별히 x0가 요 마이너스 델타에서 델타 사이에 존재하는데 이 최대값을 갖는 이 수프리멈이 되게끔 하는 x0가 존재해요. 어디에? 마이너스 델타에서 델타 사이에. 근데 특별히 f0은
fx 제로보다 작거나 같아요. 왜냐면 0이라는 게 왜냐면 0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fx 제로가 제일 큰 거니까 0보다는 f0에서의 함수값이 더 작거나 같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fx가 fx 제로보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얘를 구간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절대값 x가 델타보다 작을 때, 두 번째로 절대값 x가 뭐 델타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래서 절대값 x가 델타보다 클 때는 fx가 f0보다 작은데 f0이 fx 제로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이때는 fx가 f0보다 작은데 얘가 fx 제로보다 작거나 같죠. 그리고 두 번째 요 구간에서는 애초에 fx 제로보다 작으니까 모든 경우에 대해서 fx 제로보다 작죠. 그래서 최대값을 잘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제가 그 공지사항에 올렸었던 것처럼 가정을 어떤 이 실수 x 스타라고 썼을 때 x 스타에서 f가 0보다 크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도 맥시멈을 갖는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으로 갈 때 fx가 0으로 가니까 여기서 위에서랑은 뭐 같은 델타가 아닐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절대값 x가 델타보다 클 때 절대값 fx가 어떤 값보다 내가 원하는 값보다 작아지게끔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fx 스타로 잡아줘요. 아까는 f0으로 잡았는데 여기서는 fx 스타로 잡아줘요. 얘도 뭐 이유가 드러날 텐데, 그러면 아까랑 비슷하게 그 전에 뭐 x 스타가 마이너스 델타에서 델타 사이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절대값 x가 델타보다 크니까 fx 스타가 바깥에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x 스타는 요 구간 안에 마이너스 델타와 델타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구간을 두 개로 쪼개서 절대값 x가 델타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델타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래서 절대값 x가 델타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제 fx가 연속이니까 최대값이 잘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최대값을 만들어내는 x를 xm이라고 표현하면은 fxm은 이런 게 최대값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fx 스타는 fxm보다 작거나 같아요. 왜냐면 fx 스타가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제가 이렇게만 썼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절대값 x가 델타보다 큰 거, 절대값 x가 델타보다 작은 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 x가 델타보다 크면 fx가 항상 fx 스타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는 fx 스타는 또 fxm보다 작거나 같고, 또 절대값 x가 델타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에서는 아예 최대값을 갖는다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에서는 첫 번째로 sin x가 실수 전체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다는 거를 보여야 되는데, 이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sin x가 뭐 미분이 잘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뭐 평균값 정리 같은 거를 써서, 그러니까 그냥 x-y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어떤 sin 합차 공식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어쨌든 얘가 절대값 x-y보다 작다는 걸 보이면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다는 거는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뭐 립시츠 함수니까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정의를 이용하면은 뭐 얘가 델타보다 작으면은 우리가 델타를 그냥 엡실론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두 번째로 루트 x가 0에서 무한대 사이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에서도 우선 절대값 x-y가 이제 델타보다 작다라고 해놓고 요거를 루트 x 빼기 루트 y를 잘 에스티메이트를 해서 델타를 잘 골라줄 수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는데,
어쨌든 루트 x 빼기 루트 y를 절대값 기호를 좀 벗겨내고 싶으니까 그냥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은 뭐 x, y 순서, x, y의 역할을 바꿔주면은 뭐 반대인 경우도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x가 y에서 y 플러스 델타 사이에 있는데, 그럼 루트 x 빼기 루트 y는 이렇게 되고, 루트 y 플러스 델타 빼기 루트 y보다 작고, 얘는 옆에 있는 거를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루트 a 더하기 b는 루트 a 더하기 루트 b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거는 양변 제곱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루트 y 없어지니까 이거 루트 델타가 되니까 얘를 엡실론으로 골라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델타를 여기서는 엡실론 제곱 정도로 골라주면 되니까 뭐 이렇게 유니폼하게 잘 고를 수가 있어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면 얘도 제가 공지사항에 올렸었던 것처럼 걔가 뭐 미분이란 얘기 우리가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슬로프가 n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x, y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얘가 분모가 잘 정의가 되니까 이렇게 넘겨줘서 이렇게 쓰고 나면은 얘도 립시츠가 되니까,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바로 그냥 얘가 뭐 m 델타니까 얘를 엡실론으로 잡아주면 된다. 그래서 델타를 m분의 엡실론으로 잡아주면 되니까 잘 된다.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얘가 항상 위에 있는 이 가정을 만족하냐, 이 슬로프가 항상 바운디드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리고 뭐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우선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한 거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루트 x는 0과 1 사이에서 연속이니고 0과 1 사이에서는 컨티뉴어스 하면 얘가 컴팩트 인터벌이니까, 컨티뉴어스 하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니까 얘도,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한 거는 맞아요. 근데 항상 바운디드 슬로프를 갖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분자분 뭐 이렇게 나눠주면은 루트 x 더하기 루트 y가 m보다 작거나 같냐, 이런 m이 항상 존재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규율법으로 모든 x, y에 대해서 이런 게 존재한다고 하자. 그러면은 얘를 넘겨보면은 루트 x 더하기 루트 y는 x가 항상 y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왜냐면 반대인 경우는 x, y 역할을 바꿔주면 되겠죠. 이 경우에서는 2루트 x가 m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얘는 x가 4m제곱분의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니까 뭔가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때는 요 x, y가 x가 더 크다라 그랬는데, 만약에 요거를 만족하면은 뭐 이런 m이 존재한다라 그랬는데, 요거 4m제곱분의 요거에 대해서는 루트 x 더하기 루트 y가 n분의 1보다 작으니까 루트 x 더하기 루트 y는 n보다 커져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모순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정 이런 게, 이런 아규먼트를 쓰고 싶지 않으면 루트 x를 미분해봐도 되겠죠. 근데 뭐 우리가 미분을 여기서는 뭐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 문제에서는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고 an이 코시 수열이면 fan도 코시 수열이 된다는 걸 보이면 되는데, 뭐 코시 수열의 정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잘 기억하고 계실 테니까,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니까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x-y가 델타보다 작으면 fx-fy의 차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줄일 수가 있고, an은 코시 수열이니까 an은 i에 들어가 있고, 어떤 대문자 m이 존재해서 m과 n이 m보다 크면 an과 am의 차이를 엡실론만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는 좀 많이 썼던 것처럼 우리가 이 두 번째 있는 이 원하는 엡실론 아무거나 주어져도 된다라 그랬으니까, 특별히 얘를 위에 나와 있는 요 델타로, 요 델타로 골라주면 이 대문자 m에 대해서 어떤 대문자 m이 존재할 거냐면 an 빼기 am의 차이를 항상 델타보다 작게끔 해주는 이 m이 존재해요. 그러면 요 m에 대해서 an과 am은 당연히 i에 들어가 있고, fan과 fam의 차이는 요
R에 들어있는 거의 차이가 항상 델타보다 작으면 에필론만큼 줄일 수 있다라 그랬으니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x분의 1이 이 0과 1 사이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지 않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했었던 예제랑 비슷하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고 가정하면 AN을 우리가 n분의 1로 가져올 텐데 n분의 1로 잘 가져오는 게 중요하겠죠. 이 AN을 이걸로 잘 잡는 게 결국은 중요한데 얘는 코지수열이 됩니다. 왜냐면 얘도 또 코지수열 정의를 이용해서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 수렴하면 콧이니까. 그래서 얘는 0과 1 사이에서 1을 포함하는 여기서 잘 정의된 코시수열이니까 FAN을 생각하면은 얘도 코시수열이 되어야만 하는데 얘는 n이 되니까 얘는 코시수열이 아니죠. 그래서 x분의 1은 0과 1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 문제에서는 비슷하게 바운디드니스 티오렘의 증명을 따라가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인다이렉트 아규먼트라 그래서 규류법을 이용을 했는데 fx가 바운디드 어버브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은 어떤 xn이 존재하는데 fxn이 항상 n보다 크는, 그러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게끔 만들어주는 수열이 존재합니다. 근데 요 xn이라는 수열은 i라는 어떤 컴팩트 인터벌에 들어있는 애니까 어떤 부분 수열이 존재해서 xni라고 표시를 하면은 xni는 c로 수렴하는 요 부분 수열이 존재하고, 특히 얘는 코지 수열이 됩니다. 왜냐면 수렴하니까. 근데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니까 저 위에서 이용한 거에 의해서 fxni도 코시 수열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코지 수열의 정의에 따라서 어떤 대문자 n이 존재하는데 ij가 n보다 크면 fxni랑 fxnj가 항상 에필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요 n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j를 하나를 고정시키려고 j를 n 플러스 1이라고 고르면 fxni는 항상 요런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항상 요런 부등식을 만족하고, fxn 플러스 1이라고 이게 특별히 하나 고른 애도 당연히 어떤 유한한 숫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fxni는 i가 n보다 클 때 이제 충분히 큰 거에 대해서는 바운디드 어버브가 됩니다. 왜냐면 오른쪽에 있는 게 항상 어떤 유한한 숫자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fxn을 어떻게 골랐냐면 fxn을 항상 n보다 크게끔 하는 수열을 골랐으니까 fxni도 ni보다 커야 돼요. 근데 우리가 ni는 어떤 인덱스들로 고른 거니까 부분 수열이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요 위로 6개라고 한 거에 모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쓸 필요가 있긴 하지만 요 정도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쓴 거랑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